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오늘은 한때 인터넷에서 정말 유명했던 이야기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인천 용현동 흉가에서 겪은 실화인데 당시 인터넷에서 무섭다고 엄청 핫했던 이야기입니다. 무려 조선일보 기사에 실리기도 했죠. 글쓴 입장에서 1인칭으로 이야기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시죠. 지금으로부터 10수년 전,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일이다.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을 하셨고 인천 용현동 굴다리 다방이 지하에 있던 조그마한 빌라 2층으로 이사를 왔다. 집은 방이 2개였고 현관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첫 번째 방이 있고 거실을 따라 들어가면 두 번째 방이 있었다. 문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곳은 항상 이 두 번째 방이었다. 첫 번째 사건은 이사 오고 일주일 뒤 집들이를 하는 날에 발생했다. 집들이를 준비하고 있는데 앞집 아주머니가 와서는 어머니께 이상한 말을 하고 계셨다.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이상한 여자가 와서는 아기 포대기를 달라고 하길래 제가 건네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연히 어머니께서 오셔서는 이걸 왜 주냐면서 막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대기가 찢어졌거든요. 그 여자가 찢어진 포대기 반만 들고 돌아가고 우영이 어머니가 나머지 반을 가지고 댁으로 돌아가셨는데 일어나고 보니까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어머니는 황당한 아주머니의 말에 그냥 웃어 넘기셨다. 그리고 친척들이 모두 모인 집들이 날 우영이가 2층 창문에 떨어져서 두개골이 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근데 그냥 사고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이상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날 우리 외가 친척들이 20명이 왔는데 그 좁은 집에서 아기가 창문 밖으로 떨어진 것을 목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창문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m 20cm 이상은 되는 곳인데 창문까지 1살짜리 어린애가 밟고 올라갈 만한 물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대체 1살짜리 애가 어떻게 그 높이를 넘고 떨어졌단 말인가? 그렇게 그 집의 두 번째 방에서 첫 번째 사고가 일어났다. 그리고 채 2달이 되기 전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다. 방에 모여 토요 미스테리 극장을 보다가 프로가 끝나서 어머니가 두 번째 방으로 가셔서 주무시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돌아보니 침대 위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 속 내가 마치 여자처럼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어머니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걸 보고는 어머니께서 그대로 기절을 하셨고 다음날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나한테 몸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 그러나 이번에 다친 것은 내가 아니라 내 남동생이었다. 두 번째 방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팔이 부러졌다는 것이다. 황당한 건 채 30cm도 안 되는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팔의 뼈가 그냥 부서진 것도 아니고 완전히 으스러졌다. 교통사고로도 이렇게 부러질 확률은 10%도 안 된다는 게 당시 의사가 한 말이었다. 기가 찰 노릇이었지만 내 동생은 한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우리는 이제 그 두 번째 방에 뭔가 있다고 판단하고 될 수 있으면 두 번째 방에는 안 들어가기로 입을 맞췄다. 그렇게 남동생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고 얼마 뒤 일요일 집에 어린 나 혼자 있기도 뭐하다고 친척 누나가 와 있었다. 그날은 보일러가 안 돌아가는지 무지 추웠는데 보일러가 꺼졌나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에 두 번째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방 안의 TV가 흑백 화면으로 켜진 채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때는 어떻게 용기가 났는지 대담하게도 TV를 끄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TV가 켜져 있어. 어머니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며 두 번째 방에 가서 TV를 켰는데 일요일 아침 뉴스가 한창 중이었다. 그렇게 난 어머니께 호되게 혼만 나고 말았다. 그리고 며칠 뒤 친척 누나가 집으로 돌아가고 어머니가 동생 병간호 때문에 병원에 가셨는데 조금 있으면 외삼촌이 오기로 해서 혼자 집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외삼촌에게서 연락은 없었고 밤 10시가 되자
점점 무서워진 나는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 TV를 틀어놓고 잠에 들었다.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다. 그리고 앞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영화에서 보면 귀신을 보면 여자든 남자든 소리를 지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실제로 귀신을 보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살짝 이불을 들어서 쳐다봤을 때 그것은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누워 있었고 나는 그걸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절대로 꿈도 가위에 눌린 것도 아니었고 내 정신은 정말로 뚜렷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도 소리도 낼 수 없었다. 혹시나 그게 내 쪽으로 돌아볼까봐.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게 다음 날이 되어 있었고 우리는 이사 온 지 4개월 만에 그 집에서 나왔다. 우리가 나간 뒤로도 그 집에서는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다. 내가 알기로는 빌라에 불이 나서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것과 자꾸 이상한 게 보여서 다음 세입자도 우리처럼 금방 나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9년이 지난 지금도 그 집 근처에 살고 있고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저는 이 이야기 보면서 솔직히 진짜 무서웠어요. 왜냐면 여기가 정말 유명한 곳이에요. 100% 실화고.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작성자분이 다시 그 집을 찾아가는데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예전에 자주 들렸던 단골 슈퍼마켓에 가서 주인한테 물어봅니다. 저 집 괜찮냐고. 그랬더니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 전에 이사 온 사람들인데 곧 나간다고 하더래요. 그 집 아들이 집에서 이상한 걸 보고는 학교도 못 나가고 있고 그래서 아침마다 아버지가 하는 가게에 같이 데려간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너무 유명해져서 조선일보에서도 기사가 나오는데요. 주민 인터뷰에서도 이 주변에서 10년째 장사하고 있는데 이상한 걸 본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아는 사람들은 여기 피해서 갈 정도라고 대답을 하죠. 집값 떨어질까봐 다들 쉬쉬하고 있을 뿐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도 거리 뷰를 봤는데 아직도 있더라고요. 이미지는 앞에 영상에 넣어놨는데 혹시 찾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절대로 가지 마세요.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주민분들이 아마 많이 시달리고 계실 겁니다. 그냥 이야기로만 보셔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